그래서 다시 이진 분류로 넘어가서 단어를 벡터화 해주는데 사이킨런에 그 벡터화 하는 것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탑워드는 그냥 넣어주지 않았고요. 이미 전처리해서 다 해주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저는 프리 프로세싱을 해서 판다스에서 어플라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해줬거든요. 그 다음에 최소 이거는 minDF는 그 문서에 이 단어가 적게 등장하면은 토큰이 나타날 최소 문서 개수로 그 오타나 자주 나오지 않은 특수한 전문 용어 제거에 좋아요. 그래서 minDF로 그 단어가 2번 이상 등장은 해야 된다. 왜냐면은 진짜 오타로 그 문장에만 특별히 한 번만 나타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2번 이상 등장해야 되고 토큰 1에서 3개로 만들어주고 일단 피처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건지 사실 피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저는 2000개로 설정을 하고요. TF, IDF 가중치도 이미 사이킨런에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쓰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로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랜덤 포레스트에서 분류기를 사용하실 때도 이 랜덤 포레스트 내가 잘 문서를 공식 문서를 링크를 가서 보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에다가 여기 랜덤 포레스트에 이런 파라미터들이 있잖아요. 이런 파라미터들도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좀 밑에까지 실행을 해 놓을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의 이런 파라미터도 궁금하다. 그래서 공식 문서를 보고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은 이 공식 문서가 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문서가 나오고 예제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물음표가 없으면은 거의 코딩을 못 하는데 이 물음표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로 여기다 학습을 시켰어요. 이 포레스트 핏이라는 게 학습을 시키는 그 코드예요. 그래서 학습을 TF, IDF 가중치를 준 벡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레이블 데이터를 넣어줘요. 그래서 얘가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평가를 해요. 그래서 min absolute error라는 거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채점을 하는 거예요. 100개 중에 몇 개 맞췄는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좀 개행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할 때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거 사용을 해요. K폴드라고 해서 여기에 CV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폴드를 여러 개를 나눠요. 트레인 데이터를 여러 개로 나눠서 4번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개로 나눠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줘요. 몇 점인지. 그래서 모의고사를 채점을 해보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어느 과정이냐면은 내가 기출문제를 지금 그 시험 공부를 했어요. 핏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테스트 셋을 TF, IDF 가중치 적용한 거를 그냥 얘한테 줬어요. 프레딕트한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은 요 밑에서 프레딕트를 할 텐데 이 프레딕트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얘는 중간에 내가 모의고사를 얼마나 잘 보나 채점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 100점 중에 81점 맞았어요. 그래서 81점 좀 잘 봤죠? 시험을 잘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까지 보내드렸던 메일에는 아마 70몇 프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정확도를 조금 더 올려놨는데 그래서 이 정확도를 올려보는 거를 오늘 이제 이 튜토리얼이 끝나고 실습을 해보시면은 좀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0%까지 충분히 올려보실 수가 있어요. 이 점수를.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구하고 내가 이제 프레딕트를 했어요. 테스트 데이터만 넣어줬어요. 여기다가 레이블이 뭔지 안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내가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채점해봐야 되잖아요. 이 예측한 결과를 이 프레딕트 값을 받아서 얘를 데이터 프레임에 다시 넣어줬어요. 아까 데이터 프레임에 다시 넣어서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값에서 내가 예측한 값을 빼줬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MP의 앱솔루트를 씌워줬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나 1로 나오겠죠. 근데 앱솔루트를 씌워줬기 때문에 같으면 그냥 0일 거고 틀리면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1의 개수를 세워주면은 내가 틀린 거의 개수를 알 수가 있어요. 몇 문제 틀렸는지. 그래서 여기 프레드 디프라는 거에 그 틀린 개수를 구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틀린 개수를 구했더니 1252개가 맞았고 그 다음에 281개가 틀렸어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 건 중에서 1533건의 데이터 중에서 1252건을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의 점수를 그냥 우리가 시험 볼 때처럼 구해봤어요. 그래서 구해봤더니 81점이 나왔어요. 저희가 모의고사 봤을 때도 몇 점이 나왔죠? 모의고사 봤을 때 81.15가 나왔는데 실제 실전에서는 81.66. 오히려 모의고사보다 실제 시험을 잘 봤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모델을 만들고 얼마나 이 모델을 잘 예측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0과 1로 예측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결과가 좋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노트북 하나가 더 있어요. 5번 노트북 카테고리 분류가 있는데 이 카테고리 분류는 결과가 굉장히 처참해요. 근데 그 처참한 것도 그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일단 데이터셋이 적어요. 모수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시험을 더 잘 보겠죠. 예. 그래서 데이터셋을 더 늘려주면은 점수를 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분류할 때 클래스가 너무 많으면은 성능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클래스를 그냥 줄여줘요. 예, 거의 한 17개, 18개 그 정도의 개수가 그 카테고리가 되는데, 카테고리 개수를 한 5개로 그냥 줄여버려요. 예. 그래서 한 5개만 뽑아가지고 그 클래시피케이션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국민청원으로 이거를 해봤어요. 근데 그 국민청원은 그냥 뭐 이거 해서 뭐하냐, 어디다 쓰냐, 쓸 데가 없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많은 곳에 이걸 응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그 키노트 발표하셨던 분은 이제 그 전자제품 회사에서 이제 CS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CS가 뭐와 관련된 그 CS인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통돌이 세탁기 이런 단어가 들어간다. 가전제품. 그 다음에 내 핸드폰, 뭐 핸드폰이 들어간다. 그럼 그 모바일 제품군. 이런 식으로 그냥 그 텍스트만 가지고 분류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뭐 CS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메일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그 메일이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이미 우리 회사에서 사람들이 이제 CS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이미 레이블을 다 세워놨어요. 답변을 주시면서. 그게 레이블 데이터예요. 이미. 그래서 그걸 레이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업무에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하는 데 뭐 논문 같은 데 활용을 한다 할 때는 이거를 국민청원에서 했던 방법을 거기에 똑같이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제 튜토리얼을 마쳐야 되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튜토리얼 끝나고 제가 여기 저녁 때까지 있을 거거든요.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고해 주신 저기 조교님들, 서서 고생해 주신 조교님들에게 또 같이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